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입니다.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꼭 되어 있어야 하고요.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 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테두리 역시 출력형 때 보시고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꼭 떨어지게 이름 주셔야 되겠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들이 있다면 감점 처리되니까 불필요한 시트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러면 시트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지시해주면 이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옆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 추가를 시켜주세요. 제2작업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4작업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때에 시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1, 2, 3작업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각각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 너비를 값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작업으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해요.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도 영향을 받겠죠.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입니다. 판매, 수량,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세요. Alt 엔터. 너비는 보시고 적당히 조절하면 되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글꼴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 글꼴이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죠. 범위를 쪼라락 잡으시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나 회계에 대해서는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라고 하니까 일단 모두 다 가운데로 맞춰줄 겁니다. 숫자 값에 대해서만 몽땅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천 단위 구분기호도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목을 사다리꼴 이용해서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높이 값이 조금 더 높아 보이니까 1, 2, 3이라고 하는 행머리
1과 2 사이 혹은 2와 3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 보이시죠?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다리꼴을 찾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지시사항 맞춰서 글꼴과 크기, 색깔 적용하세요.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은 노랑인데 거기에서 그림자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에 대해서는 홈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쉐이프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형식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효과, 그림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오프셋 오른쪽.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라고 했네요. 단 원본은 삭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제란이면 이 친구인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과 칸의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트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아예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따로 결제란을 만들죠. 이만큼을 이라고 해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쌍둥이 복사 단추 보일 텐데요.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복사가 끝났으니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이쯤에다 붙일 거다라고 위치 잡으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들어오죠. 원본은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쉬트 자체를 날려버릴게요. 쉬트 4번이라고 만들어진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되면 정말 지울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은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만큼에 대한 이야기이죠.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채워주는 색깔을 이름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시고 색상을 넣어주세요. 유효성 검사 H의 14번 셀에다가 제품 번호들 얘네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잡을 거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이 지금은 모든 값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록으로 제한을 걸겠습니다. 그 목록을 일일이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화살표 눌러주시면 리스트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셀 서식은 F의 5번부터 F의 12번 영역 요만큼이겠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은 상태에서 원이라는 말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거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샵샵 0이죠. 이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을 붙이겠다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원이라는 말이 붙어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5번부터 12번이면 요만큼이고요.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각각 저는 H의 5번입니다. H의 6번입니다. 7번입니다. 라고 이름들 뜨는 게 보이시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제일 앞쪽에 있는 얘를 대표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의 전체 이름을 한꺼번에 여기다 주실 수 있어요. 전월, 판매, 수량. 그러면 하나씩 선택할 때는 H의 5번, 6번, 7번이라고 보이지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한꺼번에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데이터 입력은 여기까지인데요. 언급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의 두께값이나 이렇게 대각선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홈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바깥쪽이 좀 굵어졌죠.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굵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대각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대각선이 없네요. 그럴 땐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대각선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함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함수 문제는 어려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당황해서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 시간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남는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까지만 제작을 하고 2, 3,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저널의 판매 수량 3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조건부 서식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아래쪽에 수식 넣어주시면 되죠. 이퀄식 시작합니다. 는 표시했고요. 전월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에 있군요. 얘를 1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H의 5번이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에 앞뒤로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달러 표시는 못질을 해놓은 거다. 다른 데는 움직이지 않고 얘네들만 보겠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저희는 전월 판매 수량이 H의 5번, 6번, 7번,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300 이상인 행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모두에 박아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H에다가만 절대값을 넣을 거고요. 5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값을 뺄 거예요.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보면 F1, F2, F3, F4라고 하는 펑션 키가 보일 텐데요. F4 키를 눌러줄 때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H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H에는 붙어도 되고요. 5라고 하는 건 5, 6, 7, 8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요 모양이 될 때까지 F4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전월 판매 수량을 찾았고요. 3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300. 그러면 그렇게 크거나 같은 아이들을 솎아 줄 거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서식을 주셔야 되겠죠. 서식은 파랑의 굵게다 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굵게 색깔은 파랑. 확인 단추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행 전체가 파란색으로 굵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B4부터 H12라고 하면 요만큼이죠. 함수 계산하지 않아도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만큼을 1하고 컨트롤 C 복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2작업의 B2에다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다만 이렇게 폭을 저희가 조절했었기 때문에 폭이 좁은 경우에 샵샵샵샵 에러가 뜹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너비를 원본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하게 되면 너비를 그대로 넓혀줄 거고요. 목표값 찾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H의 11번 셀에 티셔츠의 제품 단가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에버리지 함수를 줬었네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를 찍고요. D-에버리지 함수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퀄로 함수 시작을 알릴 거고요. D-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 이름 씁니다. 괄호를 열어서 함수의 안쪽에다가 인수를 넣어줄 건데요. 표 전체를 잡아주고요.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붙은 아이들은 범위를 잡을 때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요. equal DA. 그러면 DA로 시작하는 함수들 쭈루룩 보이죠? D-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표 전체 잡아주시면 되죠. 컴마. 티셔츠에 제품 단가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단가는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필드는 5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티셔츠라고 했으니까 티셔츠라고 찾으시면 될 텐데 역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줘야 되니까 요만큼이라고. 제품은 티셔츠예요. C의 2번부터 C의 3번까지라고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평균이 3333.33이라고 나와 있군요. 이렇게 나온 친구에 대해서 단가 평균이 5만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러면 얘를 1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목표값 찾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을 거예요. 계산하는 식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5만인 거죠. 5만이라고 값을 넣어주고요. 바꿀 셀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번호 NT001의 단가가 얼마나 바뀌어야 될까요? 라고 했으니까요. NT001의 단가면 얘인 거죠. F의 3번 얘가 얼마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현재는 2만 원이죠. 확인 단추 눌렀을 때 5만 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가가 7만 원으로 껑충 뛰어야 되는군요. 확인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 지었고요. 테두리를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요. 테두리도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모든 테두리. 결과물 나온 거에서 고급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고급 필터를 주실 때 항상 조건을 2개 줄 거예요. 제품이 티셔츠가 아니면서 단가가 4만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제품과 단가의 조건 2개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조건 범위는 B의 14번부터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에다 붙이세요. 단가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2개를 넣어줬으면 티셔츠가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티셔츠라고 한다면 그냥 티셔츠만 쓰고 끝일 텐데 티셔츠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같지 않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꺽쇠가 서로 마주보는 기호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티셔츠의 앞에다가 꺽쇠를 이렇게 붙여주면 티셔츠가 아닌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면서 이고 일 경우에는 AND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로 인식이 되고요. 그럴 때는 조건을 같은 줄에 써라 라고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가가 4만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바로 옆에 같은 줄에다가 써달라 라는 얘기예요. 4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4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건을 다 넣어줬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제품 번호, 색상, 단가, 그리고 판매 수량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모든 아이가 필요한 건 아닌가 봅니다.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제품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색상, 단가, 그리고 판매 수량.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 여기다 컨트롤 V 붙일게요. 그럼 요 4개의 항목만 짜라락 리스트를 보여달라 라는 얘기겠죠. 더 이상 빤딱거릴 필요는 없어서 ESC 눌러서 선택은 해제할 거고요. 고급 필터를 작업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만큼 가지고 필터링을 할 테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고급 필터라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반짝반짝하는 범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조건의 범위가 어디냐면 이라고 한 발 담그시고 그 조건들은 요만큼에 있었죠. 결과물은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확인. 칸이 좁아서 샵샵샵샵 보이는 부분은 좀 넓혀주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정렬 및 부분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이면 아까 저희가 필터에 필요했던 데이터 범위와 똑같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 제3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역시 옵션을 너비 유지하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죠.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렬하는 기준을 보니까 티셔츠, 운동화, 그리고 바지의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T급부터 이응, 비읍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범위를 잡으시고 정렬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정렬의 기준은
제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티셔츠, 운동화, 바지의 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품 번호의 개수와 단가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범위 잡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부분 합. 끼리끼리 묶어주는 건 제품명대로 묶어주는 거니까 그룹할 항목은 제품이 될 거고요. 제품 번호의 개수와 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선택합니다. 제품 번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꼭 지워주세요. 확인. 그러면 제품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개수 3개씩, 2개씩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해야 되는군요. 다시 한번 부분 합. 그룹화 항목은 여전히 티셔츠끼리, 운동화끼리니까 그룹화 항목 제품 불만 없고요.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단가에 대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작업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켜져 있으면 아까 계산했던 친구들이 사라져요. 요거는 꼭 새로운 값 대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개요의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개요에 대해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1, 2, 3, 4 수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요를 지우겠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던 개요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아마 특별히 수정한 게 없다면 똑같아 보일 겁니다. 네 번째 작업은 그래프 작업이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품의 번호가 보이고요. 단가와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그리고 단가와 판매 수량 요만큼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시죠. 필요한 부분만큼 범위를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예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차트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보일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이동시켜주는 기능 있습니다. 차트 이동, 새로운 시트의 이름을 제 4작업. 이렇게 새로운 시트에 커다랗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 명시가 되어 있죠. 1, 2, 3, 4라고 순서 꼭 맞춰달라 라고 했네요. 제 4작업이 이렇게 맨 앞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질질 끌어서 뒤쪽으로 끌어다 놓는 거 잊지 마세요. 항목을 보아하니 여기에서 NT001 그리고 RT001 8개의 항목이 우리는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선 6개의 항목이 보이고 있어서 불필요한 아이들이 좀 묻어 들어온 것 같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뺄 거 빼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가셔서 MP002는 필요가 없죠. OP002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체크 해제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커다란 6개의 항목만 남게 돼요. 차트 디자인,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그리고 스타일 찾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이 11 채워주는 건 질감의 파랑 박엽지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이렇게 계열이라고 이름들이 뜹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꼴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찾으실 수 있죠. 굴림의 열 하나. 모든 글꼴이 맞춰졌고요. 차트 영역에 디자인해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인데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에서 찾으시면 돼요. 채워주는 효과, 질감으로 넣겠습니다.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서 채우는 거는 흰색이죠. 제목의 서식 맞추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의 색깔은 서식으로 갑니다.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 윤곽. 7번 서식에 보시게 되면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라고 하면 요 주황색 막대인데요. 정말 작게 보이죠? 이 친구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 글자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나오면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 확인되시죠?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표식은 마름모의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식들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에 가시게 되면 가장 앞쪽에 있는 깡통 표식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기본으로 바꿔주시고 형식은 다이아몬드 모양 크기를 10으로 키워주죠.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NT001 항목만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죠.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데이터 서식을 창을 계속 띄워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니까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켰다 껐다 하도록 할게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했네요.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선에 대해서 대시를 파선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0원부터 12만원이라고 하는 건 불만이 없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해서 다시 축서식으로 가볼게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600인 거 맞는데 사이사이 기본 단위를 150 단위로 바꿔줄 거고요. 표시해주는 형식,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이 아닌 회계라고 바꿔주면 하이픈 표시가 될 겁니다. 다만 앞쪽에 통화 표시는 필요가 없죠. 기호는 없습니다. 라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법례명을 변경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법례를 보시게 되면 판매 수량 단위 개라고 하는 게 한 줄로 쭉 펴져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 가셔도 글자 모양을 바꾸는 건 어디에도 없네요. 그럼 법례 서식에서 작업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뜨죠. 여기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친구를 불러내시고요.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편집을 하겠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래 이렇게 위아래로 썼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라고 반짝반짝 보여줄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내가 직접 쓰겠습니다. 판매 수량 괄호 단위계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법례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고요.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까지만 되어 있으니까요. 도형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비슷한 거 고르시면 되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선들이 좀 흐리게 보인다든지 막대의 두께가 가늘어 보이는 부분들은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축서식 가셔서 색상, 선의 색깔, 짙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막대에 대해서 막대기 모양을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두께값을 주시면 되겠죠?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모두 6문제이고요. 어렵게 두 가지를 중첩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씩만 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문제를 풀 때는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 중첩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 순위를 구할 거예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고요. 그 결과값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하면서 랭크 EQ 함수와 더불어 %, 연산자를 줬습니다. 우선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 모양새부터 살펴볼게요.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가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몇 등인지를 찾아주는 친구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컴마 범위를 잡으셔서 그대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큰 게 1등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앞쪽에 100점이 있고 그 뒤쪽에 95, 그 밑에 90이라고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요. 내림차순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뒤에다가 옵션 1을 더 붙여주게 되면 작은 게 1등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1, 2, 3, 4 뒤쪽이 점점 커지니까 이런 건 오름차순이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내림차순이다 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이 친구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equal이라고 함수 시작할 거고요. R 치시게 되면 R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보이죠. 랭크 EQ 나와라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 수량에 대한 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은 여기 있죠.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한 친구만 등수를 구할 거면 이대로 닫아주시면 될 테지만 저희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자동으로 채워가면서 순위를 맞출 거기 때문에 요 범위에 대해서는 딱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등수가 얘는 몇 등, 쟤는 몇 등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뀔 거지만 범위는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을 거니까 F4키를 눌러서 요 친구들은 달러 표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나올 거예요. 얘는 1등이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달라 라고 했으니까 %, 연산자를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요 위쪽에다가 and 연산자 위라고 하는 한글을 붙여주게 되면 1위라고 보여지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정확하게 마우스 갖다 대세요. 깜장 더하기가 나올 거예요. 쭈루룩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만 두껍게 표현한 선도 같이 보이니까요. 옵션에서 서식은 없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브랜드를 찾는 문제입니다.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나이스, R이면 라보, 그리고 그 외에는 올드발란이라고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함수는 두 가지 줬습니다. if와 left 함수 좋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에게는 참의 값을 줄 거고요.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짓의 값을 주면 됩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가지고 오는 레프트 함수를 줬습니다. 제품 번호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에서 한 개만 가지고 오면 n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를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equal이라고 해서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주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가지고 오기 위해 left라고 하는 함수로 조건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번호는 B의 5번에 있으니까 이 친구 중에서 한 개만 뽑아오면 그 아이가 N인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 같습니까? 라고 하는 equal. N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네, 같습니다. 아니요, 같지 않거든요. 라고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줬는데 만약에 같다면 나이스라고 하는 글자가 찍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경우는 모두 다 라복이 아니죠. 아닌 경우는 다시 한번 if 함수로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아닌 경우에 다시 한번 if 왼쪽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left 제품 번호 B의 5번에서 한 개를 갖고 온 것이 N이 아니고 만약에 R이라면 이라고 R이라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같을 경우가 나오겠죠. 라복이라고 같은 경우는 참의 값을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올드발란이라고 하는 친구로 퉁칠 수 있겠죠. 올드발란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괄호를 열고 닫는 거 레프트에 대해서 괄호는 잘 열고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레프트에 대해서는 괄호를 잘 열고 닫았습니다.
if 함수에 대해서 괄호를 이렇게 열어줬는데 그 괄호를 올드발란 나머지는 다 올드발란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닫아줬고요. 처음에 if 함수에서 nice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라고 아닌 경우를 길게 또 얘기했었죠. 그 친구에 대해서 괄호를 또 닫아줘야 되니까 끝날 땐 괄호를 2개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해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left 제품 번호에서 컴마 한 개를 갖고 왔습니다. 괄호 닫고요. 그렇게 갖고 온 것이 같습니까? 라고 equal n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었고요. 그게 같다면 nice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을 해달라. 그런데 제가 비교해보기 편하게 위아래로 입력을 했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고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뒤쪽에다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f에 갖고 온 아이가 n이 아니라 r인 경우를 쓰시면 되겠죠. r인 경우에는 nice가 아니라 라복이라고 이제 모두 다 아닌 경우 nice도 아니고 라복도 아닌 경우에는 old 반란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괄호는 2번 닫겠다. 엔터 치시게 되면 nice라고 나왔어요. n이니까요. 자동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와주면 쭈루룩 채워줄 거고요. 옵션에서 서식은 없도록 채울게요. 세 번째 문제는 단가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림에서 1000단위까지만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다운과 에버리지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숫자를 뽑아와서 그 친구의 소수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건지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만 잡아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equal average 범위는 단가의 전체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단가가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 값이 나올 텐데 그 나온 숫자를 소수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거냐라고 라운드 다운으로 감싸주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 괄호를 열고 숫자 나온 거 뒤에 컴마 붙일 거고요.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 건지는 이렇게 숫자 값이 5643.73이라는 게 있다 라고 가정할게요. 소수 뒤쪽에는 소수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않으시죠? 소자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0이라고 주시면 될 텐데 소수 자리에 거슬러서 앞쪽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1000단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5000이라고 깎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이너스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뒤쪽에 소수는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라운드 다운 괄호 열고 숫자는 에버리지로 계산을 할 거다. 뭐에 대해서요? 단가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계산이 나올 텐데 컴마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빵빵빵 하고 마무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지 전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sum if 함수를 줬군요. sum if의 모양새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 그리고 조건을 걸어주시고 계산하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equal sum if 바지 전월의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바지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보셔야 되겠죠. 그 범위를 잡아주시면 된다고요. 자,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그 범위에서 조건은 바지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바지에 대한 전월 판매 수량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전월 판매 수량은 여기에 있네요. 범위가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입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sum 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범위
C의 5번부터 12번, 컴마, 바지라고 글씨를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하지만 바지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찍으셔도 되겠죠? 컴마, 계산하는 범위는 전월 판매 수량 요 범위라고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이름을 줬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월 판매 수량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거예요. 그대로 닫아주시게 되면 계산이 끝나게 되죠. 다섯 번째 문제는 티셔츠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판매 수량 합계를 dsum 함수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dsum 함수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equal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범위 잡으실 때 제목도 포함해서 잡으셔야 된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B의 4번부터 잡으셔야 되겠네요. 제2의 12번까지.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티셔츠의 판매 수량 합계라고 했습니다. 판매 수량이면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습니다. 6열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컴마, 조건 범위는 티셔츠. 그러면 티셔츠라고 하는 조건 여기 있는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C의 4번부터 C의 5번까지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equal dsum. 표 전체를 싹 다 잡을 거고요. 컴마. 판매 수량은 6번째에 있다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얘입니다 라고 제목을 그냥 찍으셔도 돼요. 컴마. 조건은 티셔츠, 그는 제목까지 같이 잡으라고 했죠. C의 4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할인 시작일을 찾아주는 vlookup 함수예요. vlookup 함수는 누구를 찾는 건지, 어느 범위에서 찾는 건지, 몇 번째 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 완전 똑같은 아이는 옵션 0을 걸어줍니다. equal vlookup. 문제에서 H의 14번을 찾아라 라고 제시하고 있죠. 누구요? H의 14번을 찾겠습니다.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품 번호는 여기 있고요. 할인 시작일은 저기 있죠. 요만큼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B의 5번부터 E의 12번까지. 그러면 요 범위에서 할인 시작일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몇 열이요? 4열이요. 완전히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equal vlookup.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어줄 거고요. H의 14번 얘를 찾아요. 컴마 어디서요? 요 제품 번호부터 할인 시작이 이 범위에서 찾아요. 컴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할인 시작일이 있죠. 4열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컴마 유사하게 일치할 건지 정확하게 일치할 건지 펄스라고 선택하셔도 되고 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는 방식이 이렇게 일반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결과물을 날짜 형식으로 보여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형식,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2024년 3월 3일이라고 OT001에 대해서 날짜를 잘 뽑아 와주네요. 여기까지 함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찾으러 가죠. ITQ라고 하는 폴더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파일에 이름 주시고 본인의 이름 넣어서 저장하시게 되면 문제풀이가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